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네. 저희가 지금 찍을 영상이 네, 이제 네. 2차 시험 과목을 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2차 시험 과목 공부법이죠. 그렇죠. 지금 네네네. 사실 어제 2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올리는 게 낫겠다. 네네. 1년 우려먹을 영상은 이걸로 뽑아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활동을 안 해서 조회수는 이제 300달이라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스 300 지금 괜찮아. 우리 지금 1700명이야. 네. 예. 많이 성장했죠. 많이 성장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또 현직에 계시는 강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공부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좀 경향이죠. 경향 분석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위주로 한번 해주시고 공부법은 좀 간단하게. 공부 간단하게 네, 하고 네, 나머지 과목은 지금 제가 한번 제임스 씨가 네, 한번 제가 또 싹 아직까지는 다, 좀 아도 치는 걸로 네, 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네. 후시생분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고인물이거나 아니면 쌉고인물이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그럼 관세법, 관세사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자면. 관세법, 수출입 통관에 관한 법률이고요. 추가적으로 환급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일단 여기가 지금. 그래서 관세법과 이제 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새끼 과목이 한 10점 정도 매번 나오거든요. 새끼가 뭐죠? 네, 새끼 과목이 나오는데 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관세법이라고 하고 네네. 1, 2차 연계 과목이기도 하고 네. 관세사를 대표적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네. 관세사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관세법을 딱 펴놓고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맞습니다. 네, 시그니처 과목이죠. 그러면은 한번 현직에 계시니까 네. 또 이런 거 말하는 게 또 은근히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네, 2020년 어제 관세법 시험에 대한 메타라고 할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네, 시험 메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도 지금 일요일날 강의를 한 7시간을 촬영을 하고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네. 오래 보진 못해가지고 저도 정답을 다 작성하진 않았는데 대충 이제 보고 대충 본 건 아니에요. 이제 대충 노력 맞췄네요. 관통해서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문제가 예전에는 논하시오 뭐 설명하시오 이거였는데 지금은 3가지 써라 5가지 써라 7가지 써라 몇 가지 써라 아,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런 문제 안 진짜.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조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네, 저는 비하하셨고요. 비하하는 아니죠. 네. 라떼는 안 그랬다 이거죠. 아, 라떼는 네, 조금 네, 더 네. 괜찮은 문제들이 나왔다 이건데 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조금 아쉽다. 네. 조금 변별력이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너무 쉬웠다. 문제가 쉬웠어요. 네, 문제가 쉬웠고 7가지 되는데 뭐 3가지 써 이러면 애매하거든요. 애매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가 쉬운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성과 짜임새 있게 논술로 풀어내는 게 바로 관세사 2차 시험의 좀 묘미였는데 네. 대목 찾았고 소목 찾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묘미고 그게 또 완전한 답안 소 논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또 채점하는 게 하나의 묘미였는데 지금은 거의 무역학과 3학년 관세론 시험의 중간고사 정도의 난이도 비우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서 예를 들어서 7가지 중에서 이번 시험만 그렇다는 거죠. 네. 7가지 예를 들어 법에서 7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써라? 하면 네. 아예 위험해진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사실 공부를 덜 한 사람도 쓸 수 있잖아요. 7가지 중에 그러니까요. 5가지.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변별력을 주려면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맞고 잘 모르는 사람은 낮은 점수를 맞는 게 정상인데 7가지 중에 5개.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간고사 같은 거 보면은 5개의 토픽을 던져주고 이 중에서 3개 자신 있는 거 쓰세요. 하면은 변별력이 누가 확 못 떨어지잖아요. 써? 그잖아요. 못 쓴 사람 많지.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사실 예년 시험보다는 굉장히 변별력이 떨어지고 시험 수준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동차생이랑 2차 시험에만 올인하는 유예생이나 뭐 사유예생들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객관식의 주관식화 정도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이번 시험 메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안타까운 게 그게 좀 있었어요. 게요? 장수생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력도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장수생이 조금 활약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잘 썼다는 건 알겠지만 네. 너무나 쉬웠다 보니까 네. 누구나 다 잘 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동차생들도 잘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더 객관식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그러니까요.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예. 좀 너무 많은 거를 이게 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내지 않았나.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너무 채점자 중심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나. 네. 예, 배점도 아예 픽스를 해버려가지고 네. 원래 관세사 시험 자체가 배점까지 이 수학 맞아요. 그 맛으로 하는 건데. 뭔 말인지 알아? 네.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자기가 이제 배점을 나눠서 적는 그 맛이. 그렇죠. 그 법조항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이 네. 문제에서 논점을 파악해서 답안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어야 좋은 점수를 맞는 게 시험이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됐단 그게 안 되고 단순히 사실적시 그냥 법령적시 잘하는 사람 누가 잘 암기하나 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다는 게 사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용도에 있어서 시험으로서의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고 네. 보는 이러면은 게 사실 맞습니다. 저희 시험이 더 욕먹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채점자 위주가 사실은 누가 봐도 채점자 위주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출제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게 보였어요. 네. 이게 참. 추가적으로 두 번째 좀 메타는 아예 법 외에는 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예,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그래도 법령도 적고 어느 정도 공부할 때 우리 왜 뭐 어떤 학원에서 듣든 간에 의 정도나 맞아요. 각 제도가 왜 있는지 추리 그치. 정도는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필요하단 말이야. 필요하죠. 왜냐면 결국에는 관세법 제도 자체 이해를 해야 네. 되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뭐 계획 7가지 써라, 네. 어떻게 절차 써라 이렇게 하고 단순히 끝나버리니까 학부생 정도의 시험 아니었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전문 자격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문제를 던져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네. 전문 자격서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법을 다루면은 그 법적 취지, 그 제도의 취지를 아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직업에 있어서 우선 그 맛으로 직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너무 좀 시험 이 경향이 이게 좀 고착화된다면은 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네. 현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험 메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시험 메타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일단 네. 시험 메타는 서론, 뭐 결론 당연히 배점 없을 거고요. 의의나 취지 쓰라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은 4년 전만 해도 의의를 써라 라는 문제 자체가 출제돼가지고 계속 의의를 공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험 2020년 기준으로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 공부 방법이었으면 법과 령, 그 다음에 관세 이론 정도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규칙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법, 령, 규칙, 그 다음에 저기 저 구석의 이론 일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비를 하는 게 이번 시험 기준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2011년 50점 문제 아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FTA 발전으로 인해서 기본 세율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2016년 문제 보세 판매장의 뭐 문제점 이런 관세 이론을 물어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대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메타로 다음 연도에도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메타는 지금 계속 변화하고 바뀌고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금년도에는 완전히 법, 령, 규칙 중심으로 나왔고 단순한 문제로 좀 재편됐다. 근데 내년에도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험 자체. 네, 시험 자체, 시험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년도 현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메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관세법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냐? 네네네. 네, 그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현직 강사님 결국은 해주시죠. 2021년도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가 이 동영상의 핵심이 될 텐데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점을 한 점씩 쪼개고 뭐 대상도 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써라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지금 처음 등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내년에도 계속 간다? 출제자가 안 바뀐다? 이런 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확정을 지어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를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 문제들은 짜임새나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 노트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관세 이론이라든가 뭐 의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공부를 했다면 만약에 지금 시험처럼 내년에 또 등장을 하게 된다면 시험 문제가 이제는 그런 건 다 필요 없죠. 법령집 하나를 딱 두고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누가 많이 외웠고 누가 규칙을 많이 봤나. 사실 예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규칙은 뭐 중요한 거 몇 개만 봐도 논술형 시험에서는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의나 이런 부분 안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3단 법령집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이번 시험 메타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 짜임새나 논술력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세부 규칙 누가 암기를 많이 하나 일단 그 암기에 좀 치중을 하는 게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의나 문제점, 뭐 취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후순위로 미뤄두는 게 법과 시행령과 규칙, 즉 법령집에 있는 걸 더 충실히 하고 좀 뒤로 밀어놓는 게 옳은 표현 같고요. 다만 이번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 시험에는 바뀌지 않을 거란 법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규칙을 충분히 하시고 반드시 어느 정도의 목차화라든가 추가적으로 이 의의라든가 기본적인 제도의 의의는 알고는 가셔야 돼요. 내년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에 브리타 문제 나왔고요. 2016년도에 50점짜리 브리타 문제 나왔습니다. 50점짜리로 둘 다. 그럼 2021년도에는 당연히 브리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보통 이론을 적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제 추측일 뿐이고요. 아무튼 법,령, 규칙을 중심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의의나 취지, 목적은 안 하면 안 된다.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강사님이시잖아요. 네. 강사님이신데 물론 시험에 합격하신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네. 이게 의미가 있는 질문인가 싶기도 한데 네. 관세법을 공부할 때 네.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제가 이제 객관식에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관식은 손을 놓은 지 한 8개월 돼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겠죠. 아, 당연하죠. 누구보다 좀 소화를 시켜서 주는 거니까. 네, 누구보다 빠르게.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제 심화랑 뭐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이렇게 규정이 쫙 있잖아요. 그 네, 외에도 네. 뭐 인문 과정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 기본 과정 정확히 하시고요. 지금 시험 메타에서는 심화, 문제풀이 생략해도 2020년 기준으로는 문제 없었다. 기본만 정확히 법과 령과 규칙에만 정확히 하면 네. 그게 사실 진리기도 하죠. 네, 진리죠. 맞아요. 네, 진리인데 기본 정도 하고 다만 바로 모의고사는 반드시 봐야 된다. 아, 기본 다음에 모의고사 무조건 정도 추천한다. 그래서 제가 뭐 강사라고 해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을 팔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정도는 반드시 듣고 심화나 뭐 문제풀이는 지금 시험 메타에서는 누가 잘 암기하냐, 규칙까지 잘 보냐 이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에 규칙까지 좀 자세하게 다뤄주시는 분들도 분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교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재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 파로 나눠지잖아요. 네, 무슨 법령집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기본 이론과 이제 법을 이제 풀어가지고 법과 령과 규칙을 섞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시험까지만 해도 이제 법령집보다는 이쪽 집중을 뒀다면 금년 시험 기준으로는 좀 법령집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금년 시험은 항상 기준입니다. 기준 자체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누가 법 많이 바르고 누가 규칙 많이 바르고 이런 시험으로 단순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실 3단 법령집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굳이 이제 풀어 헤치는 것보다 그게 사실 제일 낫다고 봐요. 그래서 교재 선택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공부를 할 때 의의를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네네. 이 법 자체의 취지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었다면 이번 시험을 보고 되게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네. 좀 허탈했을 거고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이런 형식의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강사님들 중에서. 아, 맞죠. 왜냐면 이런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말하면 사실 수준이 낮은 시험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고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채점자 위주고 변별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잘한 사람을 못 가려내요. 그게 좀 문제예요. 진짜 실력자를 못 찾았네. 진짜 실력자, 유예생 중에 진짜 실력자, 사유예 중에 진짜 실력자를 못 가려내는 시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허탈할 것 같다는 거예요. 허탈할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구나 다 잘 썼긴 했는데 내가 이거 쓰려고 이거 했다고 이 생각이 들겠죠. 네,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자체는. 근데 한 줄 평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변합니다. 고착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메타에 맞춰서 공부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지금 이미 철진한 문제가 다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집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시간 남는 선에서 의의나 이런 기타 목차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한 줄 평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과목 HS 제가 한번 이어서 바로 한번 아도 채워보시죠. 네. 하나, 둘, 셋. 안녕.